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실용음악학원을 16년 운영 중인 심유석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이 실용음악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춘천에서 이 대표적인 보컬 트레이너라고 지금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집안에서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혼자 악기 연습도 하고 밴드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땐 대학가요제라든가 학내가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으면서 심사위원 보셨던 분이 그 당시 춘천 MBC의 이제 PD셨는데, 그분 소개로 서울의 대형 기획사에 오디션 기회를 얻었었죠. 합격해서 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앨범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으면서 제 앨범 활동은 접고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너, 프로듀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원래 춘천 분이신 건가요? 춘천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을 한림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때는 실용음악이란 말도 없었을 때니까 대학에서 대중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시기였었고, 춘천에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자리를 좀 잡았었죠. 보컬 트레이너로 지금은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직업군에 이렇게 포함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자기 음악 활동을 하던 분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훈련도 따로 병행을 하기도 하고 유학을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도 매우 전문적인 형태의 직업이 됐죠. 지금은 아예 자기 가수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 보컬 트레이너를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하진 않습니다. 필드에 자기가 자기 활동을 좀 해보고 거기서 얻게 된 노하우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도하는 게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수강을 하십니까?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취미 활동으로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전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예고라던가 예술대학교를 진학하려는 목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미 활동으로, 아니면 정말 굉장히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젊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직업이 좀 안정화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음악의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직업으로 이쪽을 생각해서 입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우는 분들하고 완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실용음악 학원 또는 뭐 보컬 이런 계통이 굉장히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시작 단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전공으로 선택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에 합당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잘 버텨내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견뎌내는 사람만 그쪽 전공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취미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전환을 해서 취미로 즐기시는 분도 있고,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으시는 경우도 있죠. 가수가 되려면 꼭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해야 합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도 받는 질문인데, 대학을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기 실력에 대한 하나의 검증이 되거든요. 실용음악과의 보컬 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그해 입시에서.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학교들은. 그런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출발선 자체가 유리해지고, 좋은 인재들과 같이 경쟁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유리한 위치에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도전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진학에 성공해서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에는 사실 가수 활동의 기준이라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서 앨범 내면 가수가 되는 거고 방송 나오면 가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건 가수의 활동이고 어떤 건 아마추어의 활동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진학하는 사람들은 다 가수 활동을 길건 짧건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가르치셨던 학생들 중에
중에 유명한 가수로 성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기억에 남고 예.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네. 뭐 유학을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 명 한 명 호명하기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 소속이 되면 그 친구가 이렇게 다녔던 학원 또는 선생님들한테는 연락이 와서 혹시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제가 그냥 언급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한 선생님한테 굉장히 길게 배우고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돌이라든가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키웠어, 내가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가르치실 때는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목표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인 밴드 활동을 좀 해본다던가 동호회를 좀 해보고 싶다던가 그런 분들은 재밌게 음악을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직장인 밴드나 동호회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잘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운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를 시작하고 잘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시려고 해요. 뭐 고음을 이제 발성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그것도 노래에서 필요한 하나의 기능이긴 한데 고음을 잘한다고 절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선 고음이 필요할 뿐이지. 근데 그 도구를 활용해서 결국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음악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연기를 하는 거. 아무리 발성을 배우고 고음을 잘 해도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연기가 되지 않아서 노래가 계속 딱딱하거나 어색하거나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좀 고음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음을 잘 내면 노래를 잘한다고 네. 생각하고 어느 가수는 뭐 어느 음까지 올라가는데 이 가수는 어느 음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를 네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음은 누구나 연습하면 다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성의 구조, 몸의 요소들이 허용하는 만큼 고음을 낼 수 있겠죠. 그걸 넘어서는 고음을 억지로 내려고 하면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 물론 고음은 연습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낼 수 있는 고음을 조금씩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얻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긴 한데 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처럼 네.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또 같이 연습하고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고음도 포함해서 연습하고 그런 이제 훈련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컬리스트다라고 하면은 흔히 김나박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김범수, 나얼, 박효신 그리고 이수 요 네. 네 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름을 언급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다 좋은 가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언급하는 예를 들거나 네.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제 나얼 같은 노래를 만들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 위한 연습하는 과정 음악을 대한 느낌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스스로도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를 잘한다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가수는 나얼님이다.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다양한 개성들과 네. 이런 걸 갖고 계셔서 다 훌륭한 가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 노래를 많이 가르쳐 보셨는데요. 노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노래를 아무리 연습해도 이 사람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을 좀 구분이 초반부터 가능하신가요? 처음에 노래를 들어보면 현재 수준을 알 수 있겠죠. 현재 수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 변화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하리라는 예측을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능이 떨어진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인가요? 상처받지 않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갖고 있는 조금 실력이 안 좋거나 재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성이 없다라든가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음을 못 맞춘다 그러면 음을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는 발전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수나 실용 음악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춘천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실용음악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음악이 좋아서 또는 음악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재주가 너무 난 없는 것 같아. 뭐 이래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어떤 경우든지 음악을 전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렵고 경쟁률도 세고 정말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음악을 한다고 누구나 많은 돈을 벌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충분히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돼라고 스스로 판단이 내려지면 전공에 도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악이 좋아서 계속 하지만 이게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대중음악은 내가 만드는 음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만든 음악을 아무도 돈을 주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만족밖에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취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려움들은 감수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히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그 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